와, 헬스케어의 미래다 하면서 시장에 딱 나타났는데 주가가 순식간에 1달러 선까지 곤두박질 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닥고인데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 회사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코의 핵심 아이디어, 이거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거든요. 바로 병원을 우리 집으로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랑 모바일 의료 서비스, 그리고 환자 이송 서비스를 싹 합쳐서요. 환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거죠. 집이든 아니면 다른 어디든요. 아니,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딱 들어보면 정말 혁신적인 비전인데 도대체 왜 닥고는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된 걸까요? 오늘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회사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샅샅이 뜯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닥고의 사업 모델이 처음에는 도대체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닥고는요, 기술이랑 5천 명이 넘는 의료 전문가, 이 둘을 결합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쓰고 있어요. 이게 그냥 아플 때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방을 중심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환자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만성질환 같은 거 관리해주고 또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길 때 이송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심지어는 정부나 보험사랑 계약해서 특정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통째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예요. 병원 비용은 확 줄이고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건 훨씬 더 쉽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혁신적인 모델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정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최근 재무보고서에 나온 아주 냉정한 숫자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투자자들을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린 숫자죠. 작년 같은 분기랑 비교했을 때 매출이 무려 51%나 급감한 겁니다. 한 회사의 분기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거, 와, 이건 진짜 보통 심각한 신호가 아니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충격이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1억 6천만 달러가 넘었던 분기 매출이 지금은 8천만 달러 수준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1년 만에 매출의 절반 이상이 말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뭐 서서히 나빠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하나, 아주 거대한 계약. 바로 이민자 관련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한 방에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보면요. 환자 운송 서비스 매출은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그런데 모바일 헬스 서비스 매출이 이 계약 하나가 딱 빠지니까 1억 1,600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수준으로 그냥 폭락해버렸습니다. 특정 고객 하나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가 그 위험성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 매출 손실은요, 그냥 덩치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회사 전체의 수익성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표를 보시면 작년에는 590만 달러 순이익을 냈던 회사가 이제는 1,33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했죠. 그리고 회사가 진짜 영업으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보여주는 조정 EBITDA라는 지표가 있잖아요. 이것도 1,720만 달러 흑자에서 610만 달러 적자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엄청난 위기 앞에서 경영진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들이 내놓은 회생 전략, 그러니까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성장의 처방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동시에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우선 연간 1,000만 달러를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요. 동시에 뉴욕의 대형 의료 시스템이나 애틀랜틱시티 911 서비스 같은 새로운 계약들을 따내면서 사라진 매출을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움직임, 바로 아주 대담한 인수합병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새로운 전략의 핵심, 그 중심에는 바로 가상 의료 분야에 꽤 알려진 업체죠. 스테디MD를 인수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회사 하나 사들인 걸 넘어서요. 닥고의 사업 영역을 미국 전역의 원격 의료 시장으로 단숨에 확장시키는 정말 중요한 전략적인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스테디MD가 가져오는 그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당장 미국 50개 주 전체를 커버하게 되고요. 300만 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연간 약 2,500만 달러의 새로운 매출이 더해지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수된 이 스테디MD 자체가 2026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적자에 허덕이는 닥고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 모든 상황을 딱 놓고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고전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이게 엄청난 턴어라운드 스토리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저 가치 함정에 불과한 걸까요? 이 슬라이드가 현재 시장의 엇갈린 시선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 그러니까 강세론자들은 지금 주가가 1달러대인데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는 3.59달러다. 이 점에 주목합니다. 또 경영진이 내놓은 회생 계획이 아주 적극적이라고 좋게 평가하죠. 하지만 반대쪽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약세론자들은 약 4,500만 달러나 되는 빚,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주식을 또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강세론에 힘을 싣는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기대감인데요. 숏 스퀴즈라고 들어보셨죠?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공매도를 찾는데 예상과 달리 주가가 막 오르니까 손실을 줄이려고 허겁지겁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잖아요. 지금 X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일부 트레이더들이 다쿠의 공매도 비율이 높으니까 이런 숏 스퀴즈가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낙관론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게 있습니다. 바로 회사 스스로 발표한 실적 전망치예요. 원래 4억 1천만에서 4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했던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요, 3억에서 3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경영진 스스로도 우리가 지금 빠져나와야 할 구멍이 이만큼 깊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닥고가 내놓은 비용 절감, 새로운 계약, 그리고 스테디MD 인수라는 이 처방전이 추락한 주가를 다시 하늘로 쏘아 올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기업의 미래를 지켜보는 모든 투자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일단 경영진이 제시한 완전한 턴어라운드 시간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2026년 하반기에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거죠. 과연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시험대는 곧 발표될 3분기 실적 보고서가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